예, 현대차한테 또 악재가 하나 생겼네요. 중국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좀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원인 분석도 하고 고위 경영진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상황 파악도 하고 뭐 그런 것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의 베이징 1공장이 가동률이 낮아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 오대원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 1공장이면은 중국 현대차가 베이징에 진출해서 중국에 진출해서 처음 세운 공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상징성도 있는데 가동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게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지금 중국에서 베이징 현대자동차가 만든 공장이 5개가 있는데 5개요? 그 전체 생산 캐파, 생산 능력이 승용차만 160만 대 이상입니다. 근데 예. 실제 지난해 팔린 건 그 절반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44%, 절반이 하네요. 5%, 요 정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하루에 100대를 1년에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차가 안 팔려서 지금은 44 반은 논다는 거죠. 반 이상 논다는 얘기네요. 반 이상 논다는 겁니다. 그럼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은? 참 이게 문제인데 중국이 뭐 공산당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를 기치로 걸고 세워진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이기 때문에 이 쉽게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을 자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정비처럼 되죠, 인건비가. 그래서 보통 가동률이 70% 이하일 때 이 수지 타산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50%대 수준으로 지금 사드 이후에 한 3, 4년을 계속 많이 적자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 3, 4년 후에 그 정도 적자였으면은 롯데가 뭐 유통 쪽에서 적자 본 거 뭐 이상이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수치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적정스러운데 그럼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 보죠. 가동률이 낮아졌다. 지금 말씀하신 사드 때문이라고만 보면 됩니까? 시장 진출을 했던 2002년 이후에서 2013년, 14년, 15년 이때를 정점으로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고 가파르게 성장해오면서 100만 대 이상을 팔았었거든요. 한때는 연간. 연간 굉장히 100만 많이 대 이상을 팔았네요. 3, 4년을 지속적으로 팔아서 지금 공장을 5개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세웠고 북경에 공장을 세우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이제 대도시 과밀 때문에 안 된다고 다른 데 보내라 해서 저 중부지방, 서부지방으로 보낸 겁니다. 그랬었는데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한국의 이 사드 문제로 해서 현대차가 한국 계열이다, 한국 국적의 그 회사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 요거 말고 다른 걸 지목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현대차는 되게 억울하겠는데요? 사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면에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나 이런 자동차의 본연의 어떤 부분에서는 유럽의 차나 미국 차들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 사드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 이렇게까지 안 팔린다. 그 롯데 같은 경우 보면 정부에다가 뭐 좀 중재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로 좀 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는 그렇게 안 하나 보죠? 이게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체의 전환의 트렌드에 겹쳐서 사드 문제라고 하는 악재가 겹쳤던 것이 중국 시장에서 이 수요가 급감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현대차로서는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과감한 투자 결정으로 생산량을 180만 대 상용차까지 해서 180만 대까지 확 증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억울하게 이 시기에 맞은 거기 때문에 정말 현대차로서는 뼈아픈 일이죠. 그러면 다른 무슨 이유는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다른 이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동차 업계도 똑같을 텐데 현대차만 이 서열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가동이 중단된 거는 아니고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임금을 뭐 대폭 깎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이제 현대차로서는 요 계획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하나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면서 구조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있으니까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환경 오염이 생길 수 있는 전통적 제조업, 이 제일 노후화된 1공장은 빼겠다. 대신에
다른 곳에 배치하겠다. 예, 4공장이나 5공장, 충칭 그 같은 뭐 곳에 그 배치하겠다. 인력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요. 예, 인력 중에 아주 일부만 사실 배치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산이 잘 안 되고 되게 가동률이 낮으니까 구조조정을 좀 하는 걸 용인해달라. 이래서 한 2,000명 정도 명예퇴직도 받고 해서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미 했군요. 예, 일부는. 2,000명 정도의 명예퇴직. 그다음에 앞으로 또 명예퇴직을 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고 있는 중이죠. 이 50% 가동률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을 깊이 해야 되겠군요. 현대차는 이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2011년 이후부터 이미 자리 잡은 자동차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산 라인을 아예 철수해서 동남아로 간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동남아 섹터까지 다시 포함해가지고 생산은 중국에서 판매는 동남아에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든지 그런 방안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설비 라인을 친환경적으로 이제 전기차라든지 현대의 목표인 또 수소차 예. 이런 방향으로 라인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전기가 이제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참 현대차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에 참 몰려 있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현대차가 혼자 잘못해서 된 게 아닌 것도 좀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차로서는 여러 가지로 참 또 마침 또 요즘 시기가 뭐랄까 이제 경영권이 이제 정의선 수석부회장한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외부적인 상황까지 별로 안 도와주니까 현대차한테는 참 여러 가지로 위기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